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읽을 책은 스벤 누르드크비스트의 모자가 사라진 날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할아버지 마음의 변화를 잘 살펴보며 읽어봅시다. 모자가 사라진 날. 스벤 누르드크비스트. 할아버지는 절대 모자를 벗지 않았어. 잠잘 때만 빼고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모자를 벗어 스탠드 옆에 걸어두었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시 쓰곤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자가 보이지 않는 거야. 할아버지는 들춰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3번은 들춰보았어. 어디다 두었더라? 할아버지는 적어도 7번은 머리를 톡톡 두드려 보았어. 할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발을 요란하게 쿵쿵거리며 부엌으로 갔어. 내 모자가 사라졌다. 혹시 내가 장난친 거냐? 할아버지가 소리쳤어. 번개가 식탁 위에서 자고 있었어. 번개는 할아버지가 키우는 개야. 번개가 한쪽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 저는요, 저녁 먹기 전에는 장난 안 치거든요. 아직 그것도 모르셨어요? 전 어제 저녁 먹은 뒤로 쭉 여기 누워 있었고, 오늘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 너 집 한번 참 잘 지키는구나. 그런데 도둑이 어떻게 들어왔지? 도둑하고 강도들이 내 모자를 훔쳐갔단 말이다. 저는요, 집 지키는 개가 아니라니까요. 수천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전 애완견이에요. 커피나 드시고 진정하세요. 번개가 말했어. 커피라. 모자도 안 쓰고 어떻게 커피를 마시란 말이냐? 할아버지가 투덜댔어. 아니, 이게 뭐지? 할아버지는 커피통에서 병정 인형을 집어올리며 말했어. 그리고 어떻게 병정 인형이 커피통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하며 커피를 석 잔이나 마셨지? 지금 생각났는데요. 할아버지 모자가 옆집 닭 아주머니 집으로 날아가는 꿈을 꿨어요. 그걸 왜 지금에야 말해? 할아버지가 투덜대며 병정 인형을 주머니에 넣고 급히 밖으로 나갔어. 옆집 닭 아주머니는 정원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닭 아주머니. 지금 모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오. 어젯밤 세상 모르고 잠이 푹 들었을 때 도둑들이 훔쳐갔다요. 아무것도 못 보았소. 밤에 세상이 푹 들었을 때 훔쳐갔다고요? 닭 아주머니가 물었어. 밤 세상 푹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뜨개질을 하고 있어서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을 뿐이지요. 커피는 냉장고에 있고 와플은 냄비 속에 있으니 직접 커피를 따라 와플을 적셔 드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요. 말은 제가 할 테니까요. 닭 아주머니가 말하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직접 커피와 와플을 갖고 왔지. 할아버지가 와플을 깨무는데 그 속에 시계줄이 들어있지 뭐야. 할아버지가 막 물어보려는 순간 닭 아주머니가 먼저 말했어. 헛간에 누군가 있던데요. 어젯밤 할아버지가 푹 잠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모자들을 쫓아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할아버지는 시계줄을 주머니에 넣고 곧장 헛간으로 갔어. 헛간 안은 꽤 밝았어. 커다란 야자나무며 국화, 딸기나무, 사탕수수가 커다랗게 구멍난 지붕 아래서 자라고 있었어.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어. 누구한테도 심지어 할아버지한테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나무들 사이 괴짝 안에 살고 있었어. 괴짝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커피하고 케이크 드세요. 어디 있는지 잘 아시죠? 할아버지는 콧방귀를 뀌었어. 언제나 똑같았지. 그 누구는 할아버지가 찾아가도 집에 있는 적이 없었거든. 할아버지는 컵을 찾아 커피를 따랐어. 주인은 조용하기만 했어. 거 누구 내 모자 보지 못했소?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친 다음 가만히 기다렸어. 잠시 뒤 작은 장난감 차가 도착했어. 그 안에 쪽지가 있었어. 추신. 할아버지 모자가 아까 이곳을 지나 보물더미 속으로 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고물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어. 그 누군가가 벌써 이곳을 치웠나? 깨끗하잖아. 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대신 작은 주머니 칼을 발견했지. 할아버지는 유심히 살펴보았어. 무척 낯익은 것인데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어. 순간 작은 장난감 차가 윙하며 고물 더미를 가로질러 벽에 걸려있는 낡은 덮개 속으로 사라졌어. 할아버지는 자동차를 따라갔어. 재봉사 채우리 씨네 가게였어. 재봉사는 커다란 탁자에 엎드려 천을 자르고 있었지. 안녕하신가, 채우리 씨. 일요일에도 가게를 여시나? 뭐라고요? 가게를 여냐고요? 잠시만요, 확인해보고 올게요. 채우리 씨는 정문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았어. 아니요, 죄송해요. 닫혀있네요. 금요일에 다시 오셔야겠어요. 모자를 찾고 있는 중일세. 여기 있을 것 같아 왔다네. 한데 날 모르겠는가? 채우리 씨는 허리를 2배나 더 밑으로 숙여 실눈으로 할아버지를 살펴보았어.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시군요. 모자를 안 쓰신 걸 본 적이 없어서요. 채우리 씨는 할아버지의 잠옷을 잡아당겼어. 새 셔츠를 입으셨네요? 멋지십니다. 잘 어울리시는데요. 10유로 되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는 2유로만 받을게요. 내 모자 보지 못했소. 할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으며 물었어. 네, 매우 근사해요. 이런 모자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왜 안 쓰고 계신 거죠? 그야 모자가 사라졌으니까.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좋은 할아버지. 제 눈은 아직 멀쩡하다고요. 혹시 커피 좀 드실래요? 그러지.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무겁게 주저앉았어. 채우리 씨는 할아버지에게 쟁반과 보온병을 건네주었어. 직접 따라 드세요. 전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채우리 씨는 그렇게 말하고 문 옆에 가서 섰어. 할아버지가 커피를 따르는데 보온병에서 자석이 굴러떨어졌어. 할아버지는 자석을 집었어. 옛날에 그것과 똑같은 자석을 갖고 있었던 생각이 났어. 커피 안에 왜 자석이 있지? 할아버지가 말했어. 자식이 있으면 뭐 합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지요. 채우리 씨가 말했어. 정말 이상하군. 할아버지가 공공 생각하며 말했어. 할아버지 모자 저기 있네요. 날아가고 있어요. 왜 날아갈까? 보통 때도 저래요. 뭐라고? 어디 있다고?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어. 저기 담장 뒤로 사라졌어요. 요즘 모자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날기까지 한다니까요. 할아버지는 담장으로 달려가다 헐떡거리며 다름질을 멈추었어. 어서 오세요. 온갖 멋진 물건들이 있답니다. 별로 비싸지 않아요. 아주 싸게 드립니다.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울리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펄쩍 뛰어올랐어. 노점에 놓고 작은 물건들을 파는 토끼가 옆에 서 있었어. 깜짝 놀랐잖아. 할아버지가 소리쳤어. 위험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토끼가 무는 거 보셨어요? 혹시 내 모자 날아가는 거 보지 못했나? 할아버지가 물었어. 죄송하지만 오늘은 모자가 없네요. 내일 멋진 새 모자가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거기에는 열쇠고리며 양말, 책칼, 지우개, 낚싯바늘, 등굣개, 옛날 축구 경기 입장권, 고무 해골 같은 것들이 있었어. 한 개에 1유로예요. 150유로에 몽땅 다 드리지요. 진짜 플라스틱하고 쇠로 되어 있어요. 몽땅 다 고무리로군. 오토바이는 없나? 할아버지가 물었어. 잠깐만요. 창고에서 찾아볼게요. 토끼가 담장 사이 헐거운 판자 사이로 사라졌어. 토끼가 없는 동안 할아버지는 공짜라고 쓰여있는 상자에서 낡은 호루라기를 발견했어. 고장난 것 같았지만 어쩐지 마음에 들어 주머니에 집어넣었지. 토끼가 담장 사리오 고개를 내밀었어. 어르신 와서 보세요. 담 저편에 보조석이 달려있는 낡고 녹슨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어. 유명 상표랍니다. 새거나 다름없습죠. 단돈 10 아니 11유로입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기름만 조금 넣어주면 끝내주게 달릴 거예요. 직접 눈으로 봐야 믿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보조석에 올라탔어. 시험 주행을 하며
내 모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나. 문제 없습니다. 기름 좀 넣고요. 토끼가 말했어. 토끼는 체리 주스 반 병을 부은 다음 돌릴 수 있는 것은 다 돌려보며 시동을 걸었어. 하지만 오토바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 내가 한번 볼까? 오토바이라면 내가 좀 알지. 스패너하고 망치 좀 줘보게.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졌어. 나사를 풀었다 조이고 망치질을 하고 칙칙 기름을 부렸지. 토끼는 무척 감명을 받았어. 다시 한번 해보세. 헬멧 쓰게. 자, 출발해볼까? 할아버지와 토끼는 담을 훌쩍 뛰어 넘어 부릉부릉 좁은 길을 달렸어. 좋았던 그 옛날이 떠오르는군. 할아버지는 생각했어. 어르신, 정말 한솜씨 하십니다. 토끼가 소리치며 할아버지에게 입을 좀 맞추었어. 끝내주는데요. 가격을 14유로로 올려야겠어요. 기어를 2단으로 넣어볼까요? 그래 볼까? 아니, 당장 4단으로 올려도 좋지. 할아버지가 외쳤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기어를 4단으로 올리는 순간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튀어나갔거든. 할아버지와 토끼는 들판을 달리고 또 다른 들판을 달리고 또 초원을 달렸어. 그런데 바위가 나타났어. 쿵! 오토바이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어. 할아버지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풀밭에 떨어졌어. 오토바이가 덜컥덜컥 타타타 소리와 함께 언덕 너머로 사라졌어. 곧 모든 것이 고요해졌어. 정말 아주 고요했어. 땅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 들판과 숲이 반짝이는 여름 햇빛 속에서 볕을 쬐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피곤함을 느꼈어. 내 모자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할아버지는 생각했어. 하지만 무슨 상관이야. 할아버지는 모자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5개의 물건이 생각났어. 주머니에서 병정 인형, 시계줄, 작은 주머니 칼, 자석 그리고 호루라기를 꺼내 돌 위에 올려놓았어. 이제 기억이 났어.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전 이 5개의 물건을 갖고 있었지. 할아버지가 7살 때였어. 신과 아담이 상자 안에 넣어둔 고슴도치를 보여주었지. 할아버지는 고슴도치가 무척 갖고 싶었어. 그거 팔래? 할아버지가 물었어. 뭘 줄 건데? 아담이 물었어. 할아버지는 병정 인형, 시계줄, 작은 주머니 칼, 자석, 호루라기를 꺼내 놓았지. 정말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 할아버지 기억 속에서 그 순간이 밝고 선명하게 떠올랐어. 5가지 물건, 고슴도치가 든 상자. 아담의 손이 상자를 밀고 병정 인형을 집어들었어.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에게는 힘든 순간이었어. 아담이 좋다고 하면 가장 소중한 5가지 물건을 포기해야 했지. 하지만 그 대신 고슴도치를 갖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날마다 우유를 줄 수 있겠지. 그래. 바꾸자. 이 거래는 영원한 거야. 마음 바꾸기 없기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어. 너무 행복해서 심장이 껑충껑충 뛰었지.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어. 하지만 할아버지 엄마가 고슴도치를 상자에 가둬두면 안 된다고 했던 건 기억났어. 상자에 가둬두면 죽을 거라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원에 고슴도치를 풀어주었어. 그리고 고슴도치가 나오자마자 우유를 주었지. 그래야 고슴도치가 거기가 제 집인 줄 알 테니까. 할아버지는 고슴도치의 가시를 쓰다듬어 주었던 것도 생각났어.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었지. 하지만 너희들이라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겠니? 할아버지는 넓은 여름 초원에 앉아 7살 때를 기억했지. 고슴도치와 할머니와 엄마와 아빠와 5 형제자매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된 것은 모자가 사라졌기 때문이야. 할아버지는 평생 많은 일을 겪었지만 왜 모자가 사라졌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어.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어. 이제 모자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책상 위에 5가지 물건을 올려놓았어. 그리고 옷장에서 다른 모자를 찾아보았지. 어쩌면 이 모자를 쓸 수도 있겠지? 할아버지는 생각했어. 그래, 노인이라고 꼭 모자를 쓸 필요는 없지. 게다가 아직 여름이 많이 남았잖아. 머지않아 모자를 쓰는 게
좋을 때가 올 거야. 잘 들었나요? 내용을 생각해보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